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I 파워드 멀티미디어 북 프로젝트를 진행한 김찬영, 공진우, 김준희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동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매우 중요하나 최근 독서 시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디오북이 대안으로 등장했지만 제작 비용이 높아 대중화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이들이 책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의 독서량을 늘리고 어휘력 증진과 같은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멀티미디어 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구조입니다. 먼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을 미리 프리프로세싱하는 과정입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옵션을 받는 과정과 오디오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사용할 TTS 보이스의 특징을 미리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인풋을 LLM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미지와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알맞은 형식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 LLM 프롬프팅 결과물을 이미지 제너레이션, 오디오 제너레이션 모델로 전달해서 이미지와 오디오를 생성하고 최종적으로는 둘을 결합해서 하나의 멀티미디어 북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받는 과정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웹사이트를 개발해서 사용자로부터 총 세 가지의 값, 스토리, 내레이션 스타일, 이미지 스타일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멀티미디어 북으로 만들고 싶은 스토리를 입력하고 원하는 나레이션의 목소리의 성별과 속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일 페인팅, 워터컬러, 그레이스케일, 펜슬 스케치 이 세 가지 종류 중 하나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웹은 리액트를 이용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했고 노드.js와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백엔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차일드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서버에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이때 프론트엔드에서 받아온 인풋을 파이썬 파일 아규멘트로 전달해서 실행하였습니다.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완료되면 서버에 아웃풋 mp4 파일이 생성되게 되고 이를 다시 프론트엔드로 전달해서 사용자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TTS의 보이스 캐릭터리스틱을 분석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리브로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MFCC와 피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TTS 보이스들의 특징을 추출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리브로사로 나온 결과값이 실제로 들었을 때의 경험과 좀 다른 경향을 보여서 최종적으로는 휴리스틱하게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TTS의 성별, 에이지, 피치, 스피드를 상대적으로 정의를 하였고 또 각 TTS의 특징적인 점을 디스크립션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LLM 프롬프팅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LM 프롬프팅 과정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씬 단위로 세그멘트하는 과정, 스토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과 이들의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서 알아낸 캐릭터별로 가장 잘 일치하는 TTS 보이스를 매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에서 대사와 나레이션을 구분하고 대사를 어떤 캐릭터의 대사인지 찾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대사의 감정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LLM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적당한 씬으로 세그멘트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LLM에게 세그멘트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장소 전환이 있거나 중요한 대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씬을 나누려고 시도하였으나 저희 인풋 특성상 아이들을 위한 짧은 동화 이야기가인 경우가 많아서 장소 전환이 많은 경우가 별로 없었고 이로 인해 나중에 이미지를 생성할 때 부자연스럽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할 때 LLM에게 카툰을 만들 것이라는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진행한 단계별로 나온 아웃풋을 보여드릴 예정인데 여기서 저희는 더 톨토이즈 앤 더 덕스라는 동화 이야기를 예시로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다음과 같이 6개의 씬으로 LLM이 잘 적당히 세그멘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과정입니다. 등장인물의 젠더, 에이지, 퍼스널리티를 추출하도록 하였고 여기서부터는 LLM 프롬프팅의 아웃풋을 다른 함수나 LLM의 다른 인풋으로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아웃풋의 형식이 잘 나오도록 통일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제이슨 형태로 아웃풋이 나오도록 설정을 했고 이를 convert to di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 아까 톨토이즈 앤 덕스 이야기에 등장하는 톨토이즈, 덕스, 프로우를 잘 추출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출한 캐릭터의 특징과 아까 처음에 분석한 TTS 보이스 특징을 바탕으로 둘을 잘 매치하는 과정입니다.
등장인물의 에이지와 성별, 성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TTS 보이스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이슨 포맷으로 아웃풋을 생성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 이를 딕셔너리 형태로 변환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캐릭터를 TTS 보이스와 매칭한 결과인데, 성별, 에이지, 그리고 성격까지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TTS를 선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레이션으로 사용할 TTS는 각 성별별로 하나씩이었기 때문에 유저가 선택한 성별을 기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메일을 선택한 경우 스튜디오 Q 음성을, 피메일을 선택한 경우는 스튜디오 O 음성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를 대사와 나레이션으로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나이반 NLP 테크닉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대사와 문장별로 스플릿하고 이 문장들의 인덱스를 바탕으로 LLM이 각 캐릭터의 대사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문장의 주인을 찾는 것은 LLM이 잘 수행하나 계속해서 대사가 아닌 문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사인 문장을 먼저 찾아내고 이것들만 대사 주인이 누구인지 찾도록 해서 오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스토리를 0번에서 13번까지 각 문장으로 나누고 그 다음 여기서 대사 문장인 1, 3, 8, 9번이 각각 어떤 캐릭터의 대사 문장인지 찾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멀지를 해서 다음과 같이 각 캐릭터별로 매칭된 TTS 보이스 그리고 대사의 인덱스를 포함한 딕셔너리를 생성했습니다. 이 값은 후에 오디오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대사의 감정을 찾는 과정입니다. 먼저 fear, happiness, sadness, anger, surprise, disgust, neutral 이 7가지로 감정을 세분화했고 프롬프팅을 통해서 각 감정별로 해당하는 대사 문장의 인덱스가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톨토이즈와 덕 이야기에서는 1, 3, 8, 9가 대사 문장이었고 여기서 각 문장이 서프라이즈와 뉴트럴로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오디오 제네레이션 파트를 맡은 공진우입니다. 오디오 제네레이션 파트에서는 대략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씬별로 자른 텍스트와 등장인물의 목소리, 감정을 이용해 SSML 형식의 텍스트를 만들고 SSML을 텍스트 투 스피치 모델에게 입력하는 과정을 통해 음성 파일을 얻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모델은 구글에서 개발한 구글 TTS입니다. 구글 TTS는 두 가지 종류의 인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로만 이루어진 텍스트고 두 번째는 텍스트 투 스피치 모델이 텍스트를 어떻게 소리내어 읽을지를 지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SSML입니다. SSML은 스피치 신테시스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로 저희는 스토리에 따라 대사와 지문을 구분하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배정해야 하기 때문에 SSML을 인풋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SSML의 보이스 태그로 대사마다 각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지정하고 레이트로 말하는 빠르기와 피치로 높낮이를 조절하여 감정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글 TTS가 제공하는 음성의 종류입니다. 각 음성은 목적과 만들어진 음성의 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한 SSML 텍스트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음성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음성으로 뉴럴2를 선택하게 되면 뉴럴2, 스튜디오, 스탠다드 세 가지 음성만을 SSML 보이스 태그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표에 따르면 가능한 조합이 뉴럴2, 스튜디오, 스탠다드 3개의 쌍과 웨이브넷, 뉴스, 스탠다드 3개의 쌍이 있는데 이 중 뉴럴2 음성이 웨이브넷에 비해 다양한 언어와 음성을 지원했기 때문에 뉴럴2, 스튜디오, 스탠다드의 조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스튜디오 음성은 남성 음성 하나, 여성 음성 하나를 지원했고 뉴럴2 음성은 남성 음성 4종류, 여성 음성 5종류를 지원했습니다. 이 중 스튜디오 음성은 내레이션 음성으로 뉴스와 방송 콘텐츠를 위해 제작되었고 뉴럴2 음성은 다양한 음성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스튜디오 음성이 이야기의 지문을 읽게 하고 뉴럴2를 이야기의 대사를 읽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음성이 스튜디오 음성입니다. 코덱을 사용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nput 텍스트를 SSML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함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인데 4가지 정보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첫 번째는 SSML로 바꿀 이야기 문장들입니다.
이 문장들은 LLM 파트에서 했던 것처럼 문장 단위로 잘려있는 문장의 배열입니다. 두 번째는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로 등장인물이 어떤 음성으로 말하는지, 몇 번째 대사를 말하는지 LLM 파트에서 만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인데, 이 감정도 LLM 파트에서 만든 것으로 텍스트 내에 몇 번째 문장이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 나타냅니다. 마지막은 내레이션 음성의 옵션인데, 이 값은 맨 처음에 유저 인풋에서 받은 내레이션의 성별과 말하는 속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감정을 표현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대사가 7가지 감정 중에 하나를 가진다고 했고, LLM 파트에서 각 대사를 7가지 감정으로 분류했었습니다. 그래서 SSML의 프로소디 태그에 피치와 레이트 값을 바꾸어 감정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드니스 감정은 느린 속도로 피치를 이만큼 낮춰서 말하도록 하고, 앵걸 감정은 빠른 속도로 피치를 이만큼 올려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We can look at the side of the world. We can look at the side of the world. We can look at the side of the world. We can look at the side of the world. We can look at the side of the world. We can look at the side of the world. We can look at the side of the world. 네, 이 대사는 거북이와 오리에게 있는 대사로 각 7가지 감정을 넣어서 말한 걸 들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LLM 파트에서 등장인물에게 음성을 배정했는데 각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레이션 목소리입니다. One day he met a pair of ducks and told them all of his trouble. 그리고 톨토이스 목소리인데, 톨토이스는 아까 LLM 파트에서 플리시한 캐릭터라고 나왔는데 그거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ertain. 그리고 오리는 친절하고 지혜로운 성격입니다. We can look at the side of the world. 그리고 까마귀는 큐리어스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Let's show you the characteristics. 네, 까마귀의 목소리였고요. 네, 그래서 이후 동영상을 만들 때 씬별로 이미지를 만들고 해당 이미지가 화면에 나올 때 그에 알맞는 음성을 출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풋을 통째로 입력했을 때는 몇 초부터 몇 초까지가 해당 장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씬별로 각각 오디오 파일을 만들고 후에 합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LLM에는 씬별로 텍스트를 주면은 LLM이 텍스트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LLM이 만든 정보는 왼쪽과 같이 전체 문장에 대한 정보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의미하는 것은 오리의 대사가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고 까마귀가 8번째 문장, 거북이 9번째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정보를 씬별로 잘라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장면이 5개의 문장, 두 번째 장면이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오리의 문장이 첫 번째 씬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 까마귀의 대사가 세 번째 문장, 거북이의 대사가 네 번째 문장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감정 정보도 같은 방법으로 씬에 따라 데이터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로 씬의 수만큼 SSML을 만드는 함수를 반복하면 화면과 같은 SSML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오리가 말하는 문장인데 오리의 음성인 neural to C로 보이스 태그가 설정되어 있고 뉴트럴한 감정이기 때문에 미디엄, 말한 속도는 미디엄, 그리고 피치는 조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내레이션 문장인데 내레이션 목소리인 스튜디오 Q, 그리고 유저가 인풋으로 설정한 슬로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SSML을 텍스트 투 스피치 모델에게 넘기기만 하면 오디오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만드는 과정도 신의 수에 맞게 반복하면은 mp3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북이와 오리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에서 만든 TTS 음성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can look at the side of the world. Said the ducks. Take hold of this stick with your teeth, and we'll carry you far up in the air where you can see the whole countryside. But keep quiet or you will be sorry. 이렇게 등장인물에 따라 음성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생성 파트에 대해 설명드릴 김준희입니다.
저희는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이 세 가지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모델의 성능과 특징을 비교했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 시드를 고정하는 기능이 있지만 따로 API를 제공하지 않았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한 이미지에 인물이 2명 이상 들어가는 경우 두 인물을 섞어서 새로운 인물을 표현하는 등 뚜렷한 성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반면 오픈AI에서 2023년에 발표한 달리3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잘 표현하고 API 활용 면에서도 편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프로젝트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지 생성의 1번 스텝은 각 장면별로 구체적인 배경 정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LLM을 이용해 나눈 장면별로 잘 어울리는 장소와 시간을 골라서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정해진 문장에 정해진 위치에 넣게 됩니다. 장소 설명 문장에는 원하는 느낌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실제 존재하는 장소를 설명에 포함하고 환경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간 설명 문장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세관과 그에 따른 분위기를 묘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는 챗GPT API를 활용해서 배경 설명문을 만드는 Create Background 함수의 일부입니다. 인풋으로는 씬별로 나눠진 텍스트를 넣어주고 아웃풋은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The Tortoise and the Ducks 예시를 보시면 레이크 1번 씬에서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실제 장소를 지정하고 추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아침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면별로 장소와 시간 설명 문장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최대한 배경의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GPT 프롬프팅을 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이나 장소 설명 문장을 바꾸지 말라라는 인스트럭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스텝 2는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스텝 1에서와 같이 씬별 텍스트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각 씬별로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하는지와 각각의 캐릭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캐릭터 동작 설명문을 만드는 create action 함수의 일부입니다. 인풋으로는 씬별로 나눠진 텍스트를 넣어주고 아웃풋을 아래와 같은 형태로 받게 됩니다. 다시 Tortoise and Ducks 예시를 보시면 1번 씬에서 tortoise, duck1, duck2라는 등장인물 리스트와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묘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스텝 3는 등장인물에 대한 추가 묘사를 뽑아내는 파트입니다. 인풋으로는 씬의 텍스트와 함께 각 캐릭터의 성별과 나이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전에 TTS 파트에서 캐릭터별 목소리를 지정할 때 성별, 나이, 그리고 성격을 기반으로 정해주게 되는데 목소리와 일러스트 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이러한 기본적인 특성을 통일시켜주기 위해 기본 피처스를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오른쪽과 같이 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엑스트라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캐릭터 추가 설명문을 만드는 Create Character Description 함수의 일부입니다. 인풋으로는 씬별로 나눠진 텍스트, 각 씬에 등장하는 캐릭터 리스트, 그리고 캐릭터별 기본 피처를 주게 됩니다. 캐릭터 추가 설명에 들어가는 요소는 인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스킨, 바디 피겨, 헤어, 그리고 아웃핏이 있고 동물 캐릭터의 경우에는 사이즈, 바디 컬러, 그리고 에디셔널 피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면별로 등장하는 인간과 동물 캐릭터들에 대한 추가 설명이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톨토이스 앤 덕스 예시에서 씬 1에서 등장하는 톨토이스, 덕1, 덕2라는 각 캐릭터들에 대한 추가 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릭터 추가 설명문의 경우에서도 최대한 캐릭터들의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GPT 프롬프팅을 할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하지 말라라는 인스트럭션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1, 2, 3의 결과를 합쳐주게 되면 이와 같이 최종 프롬프트가 완성이 됩니다. 앞에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오일 페인팅 스타일로 만든 일러스트 결과입니다. 배경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캐릭터의 경우에도 거북이나 까마귀는 디스크리션대로 통일성 있게 잘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의 경우에는 2번, 3번, 6번 이미지는 프롬프트에서 지정한 대로 흰색으로 만들었지만 1번, 4번, 5번과 같이 다른 색깔로 그리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미지 생성을 시도해 보았을 때 등장인물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한계가 잘 드러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 캐릭터 이외에 인간 캐릭터 생성 과정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주와 완두콩이라는 동화를 기반으로 일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텝 1에서는 우선 장면별 장소와 시간 설명문을 뽑아내게 됩니다. 다음 스텝 2에서는 캐릭터 동작 설명문과 등장 캐릭터 리스트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스텝 3에서는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묘사하는데 인간 캐릭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에이지, 헤어, 스킨, 바디 피겨, 그리고 아웃핏을 표현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1, 2, 3에서 만든 문장들을 합친 후 유저 스페시파이드 스타일을 추가하여 오픈AI의 API를 통해 달리3 모델로 전달해줍니다. 이 이미지들은 공주와 완두콩 동화의 4번 장면인데요. 같은 프롬프트를 사용하되 스타일만 바꾸어가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장면 자체는 비슷하고 그림 스타일만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저희 프롬프트가 꽤나 효과적으로 디테일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공주와 완두콩 동화 전체 씬들을 오일 페인팅 스타일로 생성한 결과입니다. 총 10개의 장면에서 10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쭉 보시면 전체적인 일러스트의 분위기가 통일성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장소의 변화에 따라 성 내부, 성문, 침실 등을 묘사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는 평화로운 낮, 폭풍우 치는 밤, 그리고 이른 오전 등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컨시스턴시를 살펴보자면 왕자 캐릭터가 나오면 이미지를 모아봤을 때 왕자의 전체적인 외형이나 옷차림이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캐릭터로 보기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가 등장하는 장면들인데요. 공주의 경우 4번 씬에서는 비에 젖은 상태라고 설명되지만 6번에서 8번 씬에서는 캐릭터 추가 설명문에 잠옷을 입었다고 묘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물인 이미지도 이에 맞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왕자 공주가 결혼하는 10번 씬에서는 상황에 맞게 다시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생성한 이미지들은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가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배경이나 캐릭터의 외형을 변경함으로써 이야기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 생성이 이렇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생성한 오디오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합쳐서 하나의 비디오로 만들게 됩니다. 무비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make movie 함수를 만들었고 이 함수에 전체 이미지 파일과 오디오 파일을 넣어주게 되면 각 씬별 이미지와 오디오를 합쳐서 최종 비디오 mp4 파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과정을 하나씩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완성된 멀티미디어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에서 유저 인풋으로 스토리, 내레이션, 이미지 스타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장면별로 자릅니다. 그리고 스토리에서 등장인물의 특징을 추출하고 PTS 음성을 매칭합니다. 내레이션 음성도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문장 단위로 잘라 등장인물에게 배정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정보의 최종 형태입니다. 각 대사의 감정도 추출합니다. 그 후 오디오 제너레이션 파트에서 등장인물 정보와 감정 정보를 입력해 텍스트를 SSML로 변환하고 오디오로 만듭니다. 이미지 생성 파트에서는 장면별로 스토리에서 배경을 추출하고 캐릭터의 행동을 추출하고 캐릭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와 오디오를 합쳐서 멀티미디어북을 생성하는데 유저 인풋부터 멀티미디어북 생성까지 LLM 단계에서 2분, 이미지 생성 단계에서 2분, 오디오와 비디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1분 해서 약 5분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제 저희의 최종 결과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제작 시간을 생략하고 입력하는 것과 영상 결과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톨토이스 앤 더 덕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입력하고 내레이션 스타일을 입력해서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누르면 One day, when the pair of ducks 이렇게 had 나옵니다. told him all of his trouble. "I can help you to say the word," said the ducks. "Take hold of this stick with your teeth, and we will carry you far up in the air, where you can see the whole countryside. But keep quiet, or you will be sorry." The tortoise was very glad indeed. He seized the stick firmly with his teeth. The two ducks took hold of it one in each hand, and away they sailed up toward the clouds. Just then the crow flew by. He was very much astonished at the strange sight, and cried, "This must surely be the king of tortoises." "I certainly am the tortoise." But as he opened his mouth to say these foolish words, he lost his very long stick, and down he fell to the ground, where he was dashed to pieces on it. 다음은 공주와 완두콩 이야기입니다. 네, 똑같이 스토리 입력하고 이번엔 내레이션 스타일을 피메일과 미디엄으로 설정하고 이미지 스타일은 오일 페인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Once there was a prince who wanted to marry a princess. Only a real one would do. So he traveled through all the world to find her, and everywhere things went wrong. There were princesses aplenty, but how was he to know whether they were real princesses? There was something not quite right about them all. So he came home again and was unhappy because he did so want to have a real princess. One evening a terrible storm blew up. It lightened and thundered and rained. It was really frightful. In the midst of it all came a knocking at the town gate. The old king went to open it. Who should be standing outside but a princess? And what a sight she was in all that rain and wind. Water streamed from her hair down her clothes into her shoes, and ran out at the heels. Yet she claimed to be a real princess. We'll soon find it out. The old queen thought to herself. Without saying a word about it, she went to the bedchamber, stripped back the bedclothes, and put just one pea in the bottom of the bed. Then she took 20 mattresses and piled them on the pea. Then she took 20 eider-down feather beds and piled them on the mattresses. Up on top of all these, the princess was to spend the night. In the morning, they asked her, "Did you sleep well?" "Oh," said the princess. "No, I scarcely slept at all. Heaven knows what's in that bed. I lay on something so hard that I'm black and blue all over. It was simply terrible." They could see she was a real princess, and no question about it, now that she had felt one pea all the way through 20 mattresses and 20 more feather beds. Nobody but a princess could be so delicate. So the prince made haste to marry her, because he knew he had found a real princess. 네, 저희는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프로젝트를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었고, 저는 LLM 프롬프팅과 웹 개발을, 공진우 학생은 오디오 제너레이션과 텍스트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그리고 김준희 학생은 이미지 제너레이션 파트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파트를 합쳐서 비디오를 생성하고 이를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합치는 과정을 그룹 태스크로서 수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챌린지와 리미테이션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프롬프팅 과정을 어떤 인풋이 들어오는지와 상관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너럴라이즈하는 점과 LLM의 아웃풋을 하나의 포맷으로 통일하는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택한 모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이 존재했는데, 예를 들어 구글 TTS에서 피치와 프로서지 레이트 이외에 TTS 보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는 달리 모델의 랜덤니스를 컨트롤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준희 학생이 발표한 것과 같이 과정을 좀 세분화해서 최대한 이런 랜덤니스를 제거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챌린지들과 한계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프롬프팅 테크닉을 배울 수 있었고, 또 다양한 생성형 AI를 통해 크리에이티브한 아웃풋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